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전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기상학에서 전향력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향력이라는 것은 실제 힘이라기보다는 비관성 좌표계에서 우리가 겉보기 힘으로 도입되는 가상의 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성 좌표계와 비관성 좌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기본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 관성 법칙에서, 관성 좌표계에서 성립하는 그러한 식이죠. 그러나 이 비관성 좌표계에서 우리가 운동을 기술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구와 같이 이런 구형이 있고 축이 기울어져 있고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다룰 때는 항상 관찰자가 지구에 붙어 있고 이 관찰자를 중심으로 좌표계를 설정을 해서 관찰자 머리 꼭대기로 K방향, 그리고 이렇게 경도 방향으로 I방향, 그리고 위도 방향으로 J방향, 이렇게 해서 지구가 오메가의 회전 각속도로 회전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그 관찰자도 오메가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구에 붙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기술을 하는데 이 관찰자 기준으로 운동을 기술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찰자가 지구의 바깥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설정을 하고 이 지구 회전과는 전혀 무관한 관성 좌표계에서 운동을 기술을 한다고 하면 원심력이라든지 이러한 전향력이라든지 이러한 가상의 힘은 다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좌표계에서부터 모든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구에 붙어 있는 비관성 좌표계를 도입하게 되면 이 관찰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들을 마구 도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운동 방정 시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력도 이러한 굳이 가상의 힘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관성 좌표계에서 우리가 역학을 기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마치 이 전향력이라는 게 비록 가상의 힘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힘처럼 이렇게 다루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말미에 가상의 힘을 정리를 해서 마치 실제 힘과 같이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규칙이 성립을 하는 것인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심력 가상의 힘이었죠. 이 원심력과 다르게 전향력은 굉장히 원심력과 다른 하나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움직일 때만 작용하는 가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혀 지구에 붙어 있어서 이 좌표계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전향력은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 작용하는 가상의 힘은 원심력만 고려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이 좌표계가 상대적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 U의 속도로 움직인다거나 V의 속도로 북극 쪽으로 움직인다거나 좌표계 자체가 이런 이동한다고 할 때는 새롭게 우리가 이 이동에 따른 가상의 힘을 또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가상의 힘의 전향력의 특징을 보면 극지역으로 갈수록 그 크기가 굉장히 세집니다. 그리고 이 전향력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전향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비례하죠? 위도,
그죠? 고위도로 갈수록, 극지역으로 갈수록 전향력의 세기가 커진다. 또 전향력이라는 것은 속도에 비례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이 전향력의 수식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시면 전향력이 위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그리고 전향력이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는 힘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속도가 제로가 된다면 어떨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향력은 작용하지 않죠. 이때는 물체에 작용하는 가상의 힘은 단지 원심력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향력은 움직일 때 작용하는 가상의 힘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이 전향력의 크기이고요. 또 하나 전향력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북반구에서 어떤 흐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는 전향력은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제 손 방향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향력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그죠? 전향력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서 예를 들어 고위도로, 북극으로 이렇게 가는 물체가 있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경로가 점점 굳게 되겠죠. 자, 반대로 그 남반구에서는 이 전향력이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향력의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만을 제가 뽑아온 것이기 때문에 꼭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전향력이 이렇게 고위도로 물체가 움직일 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을 하거나 또한 혹은 뭐 고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도에서 경도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는 오른쪽 직각 방향이니까 적도적으로 이렇게 휘게 되겠죠.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런 식으로 물체가 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향력이 부리는 마술 같은 그런 어떤 힘인데요. 이러한 전향력이 왜 이런 식으로 굽게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해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전향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마치 역학을 기술할 때 실제 힘과 같이 우리가 굉장히 실제 작용하는 힘과 같이 다룰 거기 때문에 전향력의 수식이라든지 전향력의 특징, 북반구에서 오른쪽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개념,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머릿속에 거의 암기하다시피 외워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전향력을 관성좌표계가 아니라 비관성좌표계 사용하면서까지 도입하는 것은 마치 그것을 힘으로써 우리가 사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향력의 경우는 많이 사용해보고 많이 익숙해지는 것, 그 특징에 대해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향력이 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바로 각운동량 보존입니다. 관성좌표계에서 성립하는 각운동량 보존. 갑자기 전향력 얘기를 하다가 왜 뜬금없이 각운동량 보존 이야기를 하는가 의아하시겠지만 뒤에서 각운동량 보존을 적용을 해서 전향력이 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굳게 되는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각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TV에서 김연아 선수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팔을 양손으로 이렇게 뻗었다가 팔을 이렇게 몸 안쪽으로 바짝 붙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굉장히 스핀이 빠른 스핀업이 되는 그런 현상을 늘 보셔서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빙판 위에 김연아 선수가 서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단지 팔만 이렇게
접음으로 인해서 스핀이 확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존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경우나 오른쪽에 있는 경우나 각운동량이라는 보존량은 일정합니다. 일정한 상황에서 어떤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전체적으로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렇게 팔이 짧은 경우하고 긴 경우 회전 반경이 좁아들면 회전 자체는 늘어난다라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수식으로 여러분 표현하면요. 각운동량은 회전 반경 곱하기 운동량입니다. 회전 반경 곱하기 운동량. 그죠? 이걸 다시 어떤 회전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R 오메가, 회전각 속도를 오메가라고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회전각 속도를 오메가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R제곱 M, 다시 정리를 하면 M R제곱 오메가가 되겠죠. 요거는 일반 물리학 책에 기술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R제곱과 오메가 요 두 개가 항상 일정하다. 어떤 외부적인 마찰이라든지 토크가 존재하지 않을 때면 요 MR제곱 오메가가 항상 일정하다. 김연아 선수의 몸무게는 항상 일정하니까요. 짧은 순간에서 M은 상수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 R제곱 오메가가 일정하다. 자, 요 R은 회전 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R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회전 속도가 작고 여기서는 R이 작아지니까 회전 속도가 오메가가 훨씬 더 빨라져야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 물리 법칙에서 김연아 선수의 스핀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줄임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팔과 다리를 몸 안쪽에 바짝 붙임으로 인해서 각운동량 보존이 되니까 R이 작아지는 대신 오메가가 커져서 스핀이 늘어나는 이러한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김연아 선수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운동량 보존입니다. 팔을 접으면 회전 반경 작아지고 각운동량 보존하기 위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이것이 각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지금 특정 북반구에서 경우를 먼저 설명해 보면요. 어떤 물체가 이 지역에 중위도 지역에 있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누가 떠밀어서 북극 쪽으로 이렇게 밀은 상황, 떠밀은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물체가 이제 북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지금 회전 반경이 어떻습니까? 지구의 어떤 중심축으로부터 이 경우는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크고 이 경우는 회전 반경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회전 반경이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기억나시죠? 앞에서 스핀업. 스핀이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은 생각지도 못했던 훨씬 더 강력한 속도로 이 위도에서 더 빠르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위도대에서 출발한 공이 북극으로 올라가면서 회전이 회전 방향 쪽으로 더 추가의 각속도를 얻게 되므로 마치 이 좌표계에서 본 관점에서는 오른쪽으로 공이 굽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관찰하게 되겠죠. 즉 각운동량 보존에 따라서 회전 반경이 작아질 때 공이 훨씬 더 회전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마치 공이 굽는 것처럼, 즉 비밀은 지구 반경이 지금 고위도로 갈수록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짧아진다라는 거기에 바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러한 어떤 가상의 이러한 각운동량의 법칙에 의해서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오른쪽으로 굽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성좌표계에서의 설명입니다. 관성좌표계에서 이 공을 관찰을 할 때
속도가 빨라진다. 회전 반경이 작아진다. 라는 것을 이 관찰자가 관찰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공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진다. 라는 형태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비관성 좌표계에서 이제 이 공을 관찰하게 되면 뭔진 모르지만 지금 좌표계가 이 공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할 때 뭔진 모르지만 이상하게 나를 이쪽으로 자꾸 떠미네 하는 그런 형태로 기술이 되겠죠. 그 바로 힘이 바로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전향력이라고 표현되는 것이고 관성 좌표계에서는 단지 물리적으로 각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남반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되시고요. 이렇게 극적으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동서방향으로 공이 상대적으로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될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떤 위도대에서 이런 식으로 공이 이동한다. 이번에도 북반구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이 지금 어떤 특정 위도대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고 할 때, 자, 이 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구 회전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고정된 지구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속도에 의해서 밖으로 더 튀어나가려고 하는 추가적인 원심력을 받게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회전을 하게 되면 지구 축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원심력을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원심력을 우리가 이 지점에 서 있는 관측자의 좌표계, 머리 꼭대기인 K 방향, 그리고 IJK 방향으로 이 방향이 좌표계가 K이고 경도 방향으로 가는 쪽이 I 방향이고요. 이 방향이 J 방향이죠. 이렇게 되면 원심력을 분해해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축 방향으로 분해해 보면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겠죠. 그죠? 좌표계의 수직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은 이렇게 좌표계 축에다가 분해를 해보게 되면 적도 지역으로 가는 성분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그림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지금 이렇게 가는 요 라인이 지금 경도 방향 어떤 선인데요. 특정 위도에서 경도로 따라가는 선. 적도 지역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 공은 경도선을 따라가다가 적도 지역으로 이렇게 굽게 되겠죠. 점점 이 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원심력, 추가 속도에 의해서 추가 회전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구 성분에 대한 회전은 이미 고려돼서 기본적인 원심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움직이는 물체에 의해서 추가 회전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원심력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요소 때문에 생성되는 어디셔널한 추가적인 어떤 힘이 바로 원심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술은 제가 원심력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동서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계, 그러니까 비관성 좌표계 측면에서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심력만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약하면 동서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 역시나 지금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게 된다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앞에 김연아 선수 슬라이드부터 지금까지 왜 전향력이 운동하는 물체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북쪽으로 갈 때 오른쪽 직각 방향, 그리고 동서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오른쪽 직각 방향.
그리고 그 설명은 이러이러한 원리들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번 강의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는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전향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마치 실제로 작용하는 힘과 같이 다루기 때문에 전향력을 구성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제가 전향력이 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전향력이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좌표계 변환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수식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향력을 다루는 수식을 이해를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 반드시 암기해야 될 양이 바로 코리올리 상수입니다. 코리올리 상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강의 전반에 관해서 이 코리올리 상수가 계속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단순한 어떤 수학적인 형태의 어떤 양이 아니라 이것이 행성와도 뒤에서 행성 소용돌이 혹은 지구 소용돌이, 우리 지구 유체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지구 회전에 따라 생기는 그 소용돌이를 설명할 때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에서는 이 F 값 자체를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F는 2오메가 사인 파이로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오메가는 무엇이죠? 오메가는 지구 회전 각속도죠. 지구 회전 각속도. 그리고 파이는 위도에 해당되겠죠. 그죠? 2오메가 사인 파이. 이렇게 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이런 식으로 굽어서 오메가의 회전 각속도로 돈다고 할 때 물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그 코리올리 상수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위도에 의존하는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리올리 포스 전향력의 영어 이름은 코리올리 포스인데요. 이 전향력의 수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쪽 방향 이게 북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라고 할 때 이제는 자 전향력의 X 컴포넌트, 즉 이 방향이 X 방향이고 이 방향이 Y 방향이겠죠. 그래서 전향력의 동서방향 컴포넌트는 간단히 FV로 정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전향력을 설명을 할 때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면 동서방향 전향력 성분이 생긴다 그랬죠. 바로 이 동서방향 성분이 아까 본 COX고요. X방향, 이 방향이 X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남북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동서방향 전향력이 생긴다 그랬죠. 자, 요 V가 뭔가요? 남북 방향 속도죠. 영어로는 메리조널 벨로시티, 그리고 보통 기호 V라고 하면 남북 방향 속도니까요. 뭔가 속도가 남북 방향으로 존재하면 코리올리 포스가 반드시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수학적으로 FV다. 그리고 반대로 Y방향 컴포넌트죠. Y방향 컴포넌트는 반대로 운동 자체는 동서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동서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땠습니까? 물체가 동서방향으로 움직일 때 남쪽으로 이렇게 휘었죠. 즉 이런 방향의 힘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수식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Y방향 힘은 마이너스 FU,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남쪽 방향 전향력이 생성된다라는 수식을 요 두 수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요 수식은 요 그림과 일치하는 상황이고요. 요 수식은 요 그림과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수식을 앞에 그림들과 잘 매치시키면서 잘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두 식을 조합을 하면 자, 북쪽으로 갈 때 어떻습니까? 북쪽으로 갈 때 플러스죠. FV가. 그래서 이쪽 방향 힘을 받는 거고요. 동서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갈 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니까 남쪽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방향에 관계없이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전향력은 오른쪽 직각 방향, 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향력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쪽 서쪽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갈 때도 그 성분을 분해해서 이 수식을 적용하면 각각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전향력에 대한 수식을 배워봤고요. 이 두 식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런 벡터 외적에 대해서 전개하는 법을 여러분들께 숙지시켜 드린 바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면 이 수식은 코리올리 폴스는 마이너스 F 벡터 K 외적 벡터 V니까 이것은 K 컴포넌트니까 I, J, K에다가 0, 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붙이고 U, V, 0 해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거 아시죠?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것이 수식이 F, V, I 컴포넌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U, J 컴포넌트로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의가 끝나고 다들 한번 이 수식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스스로 한번 전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 배웠는데요. 여러분 2오메가 사인 파이가 F라는 거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마지막 강의 내용으로 앞에 정리된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여기서 제가 전향력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세 가지 요약을 해놨죠. 여기서 이제 크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수식을 배웠으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전향력은 극지역으로 갈수록 강하다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전향력은 위도에 비례한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전향력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COX를 생각해 보면 이게 FV라고 했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F는 어떨까요? 극지역으로 할수록 커지죠. 왜냐하면 F는 2오메가 사인 위도니까. 사인 위도, 사인 파이는 어디서 가장 큰 값을 가질까요? 극지역이죠. 북극에서 사인 파이는 1이 되니까 그 자체로 2오메가가 되겠죠. 적도 지역에서는 어떨까요?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F 값 때문에 극지역으로 갈수록 점점점 전향력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속도에 비례한 양이라고 그랬죠. 자, 전향력 수식에 속도가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V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향력은 커진다. 자, 요 두 가지를 이제 전향력 수식과 매치해서 크기와 방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고 전향력 수식 그리고 F는 2오메가 사인 파이라는 부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